자, 오늘은 분쟁이 없는 수습이라는 광고가 하도 많이 보여서 거기에 대한 주제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쟁이 없는 수습이는 좋은 수습인가? 그것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보시면은 막 80년도에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막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전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이건 잘못됐어요. 그러고는 뭔가를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 80년대에 보시면은 막 이런 말을 해요. 데모하는 학생들을 보고 저 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또 데모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할까? 왜 저렇게 목소리를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쟁이 없다는 건 과연 좋은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대로 분쟁이 있다는 건 왜 분쟁이 생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보험회사의 수술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 보시고 수술을 하시죠. 손으로 이렇게 나이프를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보험을 청구했는데 여기는 분쟁이 있고 여기는 분쟁이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진 않죠. 분쟁이 있어서 다툼이 있지만, 다툼이 있어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분쟁이 없어, 못 받았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분쟁이 없는 수술비, 우리가 말하는 보험에서의 수술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정의를 내리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비가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비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통틀어서 어떤 수술비가 있냐?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볼게요. 질병수술비, 이건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상해수술비, 질병수술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종수술비, 생명보험사는 그냥 종수술비로 나오고, 손해보험사는 질병종수술비, 상해종수술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그리고 N대 수술비, 71대 수술비, 123대 수술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면요, 반대로 제가 이 질병에 대한, 이 수술비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왜 넣었어요 하니까 광고 보니까 이게 좋던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이 수술비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종수술비부터 볼게요. 이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자, 종수술비는 과거에 10년 이전에는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1에서 5종 수술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요즘은 최근에 1에서 7종까지 왔어요. 이렇게 1에서 7종까지 하고 있는 회사는 몇 없죠.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에도 한두 군데 있긴 있죠. 그래서 이 종수술비의 가장 큰 특징은 제왕절개를 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병수술비와 N대 수술비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 중에 종수술비에서는 보상하는 게 가장 큰 게 제왕절개예요. 그리고 1.3 중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치주골 이식을 하는 경우가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종수술비의 특징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조금 있다가 진짜 종수술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대 수술비는 뭐냐? N대 수술비는 과거에는 16대 질병수술비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점차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112대, 어떤 에서 123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100대가 넘어갔어요. 16대부터 이 오랜 세월이 거치면서 뭔가 많아진 거죠, 항목이. 자, 항목은 많아졌으나 16대 질병수술비에는 보통 백내장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100만원 안 들어가죠. 왜? 백내장 수술이 과거에는 압도적인 1위가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1위로 청구권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줄인 거죠. 그러니까 16대가 단순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상 금액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16대라고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볼 종수술비가 뭔지, 그냥 광고를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종수술비의 특징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광고가 조금 많이 있던데, 이 광고만 보시면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50% 이상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자세한 보상 내용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꼭 적혀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녹내장 복잡이든 단순이든 녹내장 수술을 하면 30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 옆에 C091, C094 적혀 있죠. 이게 뭐예요? 수술 코드예요. 여기 있는 수술 코드를 보시면 돼요. 수술 코드를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녹내장 30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갑상선 30 이렇게 보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 녹내장, 갑상선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뭘 봐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녹내장 수술 코드 있죠. 갑상선 수술하고 수술 코드가 있고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이 질병은 볼 필요 없어요. 종수술에서 질병을 보시면 안 돼요. 척추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이라 해서 질병 코드, 그 수술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은 체충격파 세석술 이 질병을 볼 게 아니라 수술 코드, 즉 수술 방법. 1에서 7종은 요 수술 코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1에서 5종 같은 경우는 수술 방법을 봐야 돼요. 수술 방법. 우리가 이 수술 방법을 보자고요. 자궁 절제술, 뭐 자궁 소파술, 네 그렇죠. 단순 치액 수술 이런 질병을 볼 게 아니라 수술 방법을 봐야 됩니다. 종수술은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술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는 요거는 뭐 안 보고 보통 이거와 금액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수술 방법을 봐야 되고 1에서 7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 코드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5종은 수술 방법, 1에서 7종은 수술 코드지만 어쨌든 수술 방법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가 차이점, 이 엔드 수술비와 차이점을 딱 보면은 비교해 보면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수술비와 엔드 수술비의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자, 극막에 농량이 생겨가지고요. 이분이 당뇨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절개에서 농량을 제거해야 돼요. 절개에서 농량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당뇨에 의한 합병증 이거는 종수술비와 상관이 없어요. 종수술비는 요 농량을 절개했다는 것만 보면 돼요. 수술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엔드 수술비는 뭘 봐야 돼요? 수술 방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당뇨병으로 봐지냐 안 봐지냐. 당뇨병으로 봐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으로 받기로 돼 있었다, 500만 원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럼 그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종수술비는요, 이 수술 방법이 1종에 해당하면 1종, 2종에 해당하면 2종, 1종이나 2종이나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돼요. 1종도 2종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거고요. 근데 질병 엔드 수술비는 이 질병이 맞으면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질병의 엔드 수술비, 질병에 들어가는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엔드 수술비와 종수술비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보면 더 명확해지죠. 심장이 협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이 협심증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수술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뭐 있나요? 관상동맥 우회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바로 스텐트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수술 방법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엔드 수술비나 그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 이런 걸 넣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이 협심증이 I20이에요. I20 코드를 받았어요. I20을 받았는데 종수술비에 가입하신 분은 만약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면 3종에 들어가요. 우회수를 하면 5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나 아니면 엔드 수술비에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간상동맥 우회수를 하나, 스텐트 수술을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금액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 그 금액을 받으면 돼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수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질병 코드가 중요해요. 그런데 종수술비는 내가 심장이 아팠던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심장이 아팠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3종이 될 수도 있고 5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텐트가 훨씬 더 간단하고 좋으니까 3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5종에 1,000만원, 3종에 100만원 되어 있으면 10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금액을. 사실은. 그런데 얘네들은 정해진 금액이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2,000만원 돼 있어. 그럼 스텐트하고도 2,000만원 받는 거예요. 엔드 수술비에 1,000만원이 돼 있었어.
그러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수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수술비는 수술 방법, N대 수술비는 질병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수술비로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광고를 보고 종수술비 질병 보고 이거 주네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수술 방법이 중요하구나, 질병은 안 봐도 된다, 수술 방법을 보자, 1에서 7종을 가입하시는 분은 수술 코드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반대로 N대 질병 수술은 수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질병 코드를 받아서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몇 프로를 이해했다? 50%. 우리는 보험을 무엇 때문에 넣었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넣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보상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미래를 한번 그려봅시다. 미래를 그려봅니다. 자, 옛날에 스텐트가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 간상동맥 우회술, 협심증이 왔으면 우회수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신의료기술로 스텐트라는 것도 생긴 거죠. 자, 그러면은 1에서 5종 수술비, 1에서 7종 수술비가 있겠죠. 자, 수술이 간단할수록 1종으로 많이 가죠. 그죠? 5종이었던 간상동맥 우회술이 3종이 되었듯이, 그죠? 먼 미래를 볼게요. 의료가 발달되죠. 의료가 발달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복잡한 수술이, 복잡하고 위험하던 수술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진다는 건 나의 종수술비가 어디로 가요? 1종이나 2종으로 가는 거예요. 기존에 이 수술 방법이 5종이나 3종이었는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 먼 미래에는 1종이나 2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 2종으로.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수도 있겠죠. 너무 간단해져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험을 미래를 대비해서 넣는데 수술 방법이 미래에는 더 간단해진다, 의학이 발달해서. 그럼 종수술비가 과연 현명하고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궁 있잖아요. 복강경 수술을 하던 게 하이프 시술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 새로운 수술 방법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이 낮아지죠. 간단해지니까. 그게 의료가 발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N대 수술비는 어때요? 수술 방법이 상관없다고 했죠. 내가 어디 질병이 아팠는지가 중요해. 질병이 아픈 거는 의학이 발달한다고 질병 코드가 바뀌나요? 그건 아니죠. 네,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수술 그게 있어요, 기준이. 하지만 거기에만 부합하지 않고 신의료기술로만 해당이 된다면은 N대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수술비 조합은 아무래도 종수술비보다는 질병수술비 넣고, 질병수술비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 빼고는 다 해주니까, 그러면서 N대 수술비를 같이 넣는 게, 그러면서 뇌심장 수술비, 허혈성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주는 게 가장 많은, 내가 넣은 돈에 비해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다빈도 질환 보상 금액이 큰 N대 수술비를 넣는다면 가장 완벽하죠. 그러니까 분쟁이 없는 수술비, 너무 과도한 광고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막상 내가 질병을 대입해서 그 본질을 파악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더욱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술비 할 때 내가 가장 완벽하게, 즉 가장 가성비 좋은, 아니면 나이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뭔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